지난주 금요일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다가 네. 경호처에게 막혀서 네. 5시간 반 동안 대치만 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자, 그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은요. 공수처가 경찰에 대통령 체포영장 직무를 이첩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경찰이 체포영장 시효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진을 보셨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앞으로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윤상현 의원 또 김민전 의원이 대통령 지키기에 노골적으로 이 관저 앞에 나섰었는데 글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의 여파인 건지 왜 그런 건지 3주 연속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한 35%까지 보이는 양상을 띄어서 그런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보수 결집의 효과가 눈으로 나타나자 대통령 관저 앞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장동혁 의원까지 지금 관저 앞에서 확인이 됐는데 이 현상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나온 저런 여론조사가 일명 그게 아예 틀린 여론조사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정확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말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40%다. 아니 탄핵 있기 전에도 40%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내용은 저희가 오늘 오전 10시였습니다. 네. 10시 반에 그 이택수 대표 방송에서 저희가 이게 왜 어떻게 만들어진 여론조사 결과인지 자세한 내용은 아마 그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건데.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화날 이유 없어요. 근데 하여튼 비상계엄 전에도 40%를 찍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 상황에서 40%가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오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을 오독하고 가신 분들이 오늘 아침에 저희 가신 30몇 명의 국회의원들이다. 오독의 결과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온전한 지지율, 그다음에 대통령을 지키자는 이런 지지율이 아니에요. 그냥 보수 지지층이에요. 원래 우리나라 지지층이 보수가 35에서 40, 그다음에 진보도 30에서 40, 35. 근데 지금 진보가 훨씬 높잖아요. 민주당 지지율이. 그러면 그건 중도층이 넘어가 있는 거예요. 중도층이. 그렇죠. 네. 그냥 여기는 그냥 각자 지금 근데 워낙에 요즘에 보수가 괴멸한다 하니까 이제 지지층이 결집했다고 보여요, 이게. 근데 이걸 지금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지지율을 왜 조사해요? 지금 대통령이 업무도 안 하고 있는데. 관저에서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술 마시고 먹고 있는데 조사래요? 뭘 그걸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오독하고 가신 분들이 많다.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대통령에 충성을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헌법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것인지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황당한 게 장동혁 의원이 저기까지 갔다? 이건 글쎄요. 그건 정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극과 극인가요? 진짜 한동훈 대표가 약간 저는 실망스러운 게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으셨나? 아니면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같은 저런 장동혁 의원에게 속은 것인지. 아니 잠깐만요. 지금 장동혁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유한다. 이거 너무 과한 욕 아니에요? 과한 욕이 저는 윤석열 지금 막으러 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막으러 갔잖아요. 아니 같은 급이 되긴 했어요 지금. 윤석열 같은 사람이지. 본인은 좋아하실걸요? 네. 본인은 지키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좋아하시겠지. 제가 실수는 아니죠. 근데 어떤 분이 아까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아이디를 좀 놓쳤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장동혁 의원 저 사진 딱 본 순간 진짜 헉 하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요. 저기까지 갈 줄이야. 할 줄은 몰랐어요. 도대체 왜 가셨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 이제 뉴스 엔진에 지금 진행 저희 고정 패널 중인 그 강찬우 기자가 이런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이 이렇게 확 배신하기 전에, 그러니까 약간 냄새가 솔솔 나는 그 시기에는 아마 지역구의 눈치를 봐서 지역구의 립서비스가 좀 많이. 김태형 의원 지역구에 지금 충남도지사의 원래 지역구. 네네네. 거기가 굉장히 보수 강세 지역이긴 고령 하죠. 소천. 네. 이제 거기에 지역구에 있는 분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랑 러닝메이트를 안 했어야죠. 그렇죠.
왜 그랬어요? 그러면 러닝메이트에서 최고위원은 되고 싶었고, 그렇죠. 그래서 손을 잡았고,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물러설 것 같고, 오히려 그러니까 본인이 앞장서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배신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이분은 눈치 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보수 진영에 대한 책임감 혹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의 뭐 사명감 혹은 가치관보다 중요한 건 자리인 거죠. 원래 근데 이분 네. 원래 그런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분 몰라 제가 뭐 저도 어제 들은 얘기인데 이분이 예전에 판사인데 국회 파견을 나와셨던 판사였어요. 그래서 그때 국회에 파견 오셨을 때 정치인들하고 많이 그래도 접촉을 하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어떤 정치 국회의원에 대한 꿈을 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 파견 그 법관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상당히 교류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런 또 히스토리가 있었군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든 아마 국회의원을 하시려고 했었을 거예요. 제가 당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의견 주시는 거 보면 박정훈 의원 아깝다 이런 얘기 주시는데 실제로 만약에 박정훈 의원이 만약에 최고위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태까지는 안 왔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지난달인가요? 12월 달부터 여러분들 많이 이제 문의를 주셨던 내용인데 제가 요거는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굉장히 좀 전화도 많이 하고 하셨나 봐요. 근데 전화를 안 받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맞아 그거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래요? 그럼 내용 증명이라도 보내시면 되죠. 아, 그것도 괜찮겠다. 네, 그죠? 내용 증명 아니면 팩스 보내셔도 돼요. 사무실로. 아, 환불 청구 환불 신청서 해가지고 어, 그 양식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양식이 꼭 없더라도 그냥 환불 신청한다 후원금 그렇게 해서 보내면 뭐 받을 계좌 그다음에 보낸 사람 뭐 이름하고 전화번호 연락처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면 인적사항만 동일하고 그것만 확인되면 후원 반환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메일 확인도 안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팩스가 있습니다. 아 팩스 있네요 팩스 팩스 번호 확인해서 팩스는 무조건 가니까 팩스는 뭐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금액 뭐 얼마 그다음에 팩스가 모바일로도 됩니다 핸드폰에서도 굳이 팩스 기계로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모바일 팩스 되잖아요.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모바일 팩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핸드폰에서 이렇게 보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네. 우리가 이런 것까지 지금 해야 되는 정도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속상함을 달래고 있다. 못 돌려준다고 했다는데 모비딩님이? 아 그래요? 아 장동혁 의원 쪽에서 그렇게 못 돌려주겠다고 얘기했다고 했나 보네요. 그럼 법적으로는 돌려주게 돼 있는 건가요? 돌려줘야 되는데. 아 법적으로는 돌려줘도 된다. 지금 변호사님의 워딩이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진짜요. 팩스를 근데 장동혁 의원 좀 그렇다. 야 내용 증명 보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없습니다. 참 야 너무하시네.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뭉쳐야겠는데요 지금. 신장현이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거는 후발적으로 더 사실관계 확인해서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제 오늘 라이브 끝나면 이 영상의 댓글에 제가 좀 상세하게 적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짜 좀 그러시네요. 아니 근데 이분은 도대체 후원자 어떤 그 본인에 대한 이제까지 지지는 솔직히 장동혁 의원이 뭐가 있어요? 초선 1.5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재선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손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나마 수 최고위원 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 전에 솔직히? 사무총장도 하시고. 그러니까요. 뭐 그렇죠. 비대위 때 사무총장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그래서 총선을 어찌 보면 이끌고 갔던 건데 뭐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진짜 정말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인지는 정말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노회한 뭐 정말 정치인도 아니고 어찌 보면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니까 그래도 젊은 초선 저는 뭐 재선 의원이 하지만 하여튼 뭐 1.5선 의원인데 그런 점에서 최근에 어떤 행보 비상계엄 이후의 행보가 너무 안타깝다. 사람이 역시 어려울 때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진짜 드러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실망 많이 하신 것 같고 어쨌든 후원금 환불 받는 거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팩스 팩스 보내시고 저희가 뭐 단체 오늘 소송이라도 해야 될까요? 진짜. 근데 사실 저희가 네. 같이 후원금 돌려받고 싶으신 분들 모이세요 이러면 진짜 많이 모이실걸요. 진짜요? 네, 진짜 많이 화가 다음 나셨고. 저도 한번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요 방송 끝나고 요 방송 라이브 방송의 댓글에 저희가 방법을 좀 상세하게 적어서 고정해드릴게요. 한번 네. 확인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아, 자, 속보 하나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지금 속보가 있다고 하는데 북한 미사일이 지금 동해상에 탄착을 했다라고 하는데 1,100km 정도 비행 후에 동해상에 탄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일단 피해는 없는 거죠.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 같고. 저기도 뭐 훈련하나 보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에 여력이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낸 부대 때문에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제가 저번에 이제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네. 이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김정은, 그러니까 김정은도 네. 그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방송용 용어가 아니라 돌플러스아이. 정말 돌플러스아이는 알아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 하고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딱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날 이제 북한에 있는 지도부가 막 이렇게 모였어요. 네. 모여가지고 혹시 우리나라 감첩이 거기서 잡힌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혹시 나 몰래 누가 내려간 사람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계엄 이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다들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조용하다. 누가 감히 북한도 한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무언가 엄한 짓 못한다. 아 이거 진짜로 돌플러스 아이구나라는 판단하에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게 그 북한에서 대북 방송하잖아요. 네. 근데 대북 방송에서도 계엄에 대한 얘기를 크게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지 않대요. 그게 아 이거는 정말 몸살해야 된다. 진짜가 나타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도 굉장히 웃었어요. 진짜 정신 없는 사람이죠. 정신 그러니까요. 없는 사람. 네. 어쨌든 관저 앞에 지금 나타난 의원들 오전 9시 기준으로 장동혁 의원 포함해서 총 41명이더라고요. 제가 41명의 이름 다 불러드리기는 좀 시간이 그렇고. 아니 그럴 만한 분들이에요. 네. 대부분 영남권의 네. TK부터 이거 수도권은 윤상현 의원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나경원 의원도 계시네. 네, 네. 그러니까 거의 TK예요. 아니 근데 이분들이 뭘 지키고 싶어 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뭐하러 나가죠? 오늘 공수처에서 나가지도 않는다 했는데 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경찰 쪽으로 체포영장의 집행을 이관하겠다라고 발표하기 전에 나간 거 아니 아닐까 근데 싶은데요? 저건 제가 봤을 때는 어저께부터 계속 공수처에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설에 의하면 어저께 밤 9시에 네. 공수처에서 경찰에 그 집행영장을 일임하겠다는 서류를 보냈는데 경찰청에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다가 뭐 아침에 다시 그것을 회수하러 왔다는 뭐 얘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걸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랐을까요? 민주당 의원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오늘은 나오지 않을까 뻔히 아니까 일단 막는 척이라도 하면서 한번 과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앞에 모인 그 보수 지지자라고 하는 뭐 정광훈 일당 세력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오늘 가신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평이 더 훨씬 더 많은데. 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김재섭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한 말들이 뭐 그렇게 대부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다. 중도가 넘어가는데 무슨 네. 뭐 지금 이 정도 나왔다고 좋아하고 있냐. 근데 앞으로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집단적인 행동을 더 같이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40명인데. 할 것 같으니까 더 문제죠. 네. 할 것 같으니까. 85명 다 여기로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니, 차라리 이럴 거면 진짜 자통당 가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누가 그 네. 얘기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냥 실명을 공개하면 우리 매주 금요일 이제 2시에 고정 출연하고 있는 정혜림 청년. 네, 청년 정치인인데 이제 그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의 상금 부대변인 역임하고 이번에는 계속해서 이제 비대위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사표 던졌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나와서 그 이제 방송하고 나서 방송 끝나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요, 앵커님, 저는 만약에 그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대통령 관저에 가신 그 분들로 이제 해석이 되는 그 분들이
그냥 자통당 들어가시고 대통령하고 같이 들어가시면 되게 좋지 않아요? 서로 이런 거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떤 점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자통당도 이제 원내 정당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여당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하는데 정말 막 웃다가도 너무 슬픈 거예요. 진짜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이 뭡니까? 이게 참 지금 상황이 참 쉽게 움직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그리고 저는 저분들 대다수는 또 예를 들어서 누군가 또 대세가 되면 그 밑으로 그냥 쑥 기어 들어가가지고 또 그냥 말없이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그랬느냐? 네, 저분들이 봐보세요. 아까 그 명단 41명의 명단 중에서 솔직히 자기 발언하는 사람 몇 분이나 되세요? 몇 분 안 되시잖아요. 네. 뭐 윤상현 의원이나 솔직히 나경원 의원은 저는 뭐 이미 정치적인 힘 자체가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은 최근 갑자기 급발진하고 계시는 편이고. 급발진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러신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본인의 정치적인 체급을 뭐 위해서 그러신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해는 안 가고요. 근데 그 내용은 저희 네. 이제 구독자분들이 댓글 올려주시는 거 보면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야 체급 올려서 대통령 나갈 거야 뭐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명태균 씨 황금폰에서 뭔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세요. 네. 뭐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를 좀 이상하긴 하죠. 네. 지금 왜 그러냐면 그때 음성으로 보면 명태균 씨 핸드폰에서 대통령이 윤상현한테 얘기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그때 지방선거 공천위원장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또 거짓말했잖아요. 네. 자기는 정진석인 줄 알고 있었다는데 윤상현이라는 것을 바로 뒤집히는 거짓말. 뻔히 알고 있었잖아요. 네. 아니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맨날 거짓말만 하세요. 구라만 심해지고. 네. 입 벌고. 네. 네, 진짜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윤상현 의원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급발진. 지금 상황이 솔직히 저도 막 헷갈려요. 왜 이렇게 막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과거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는 확실히 달라요. 지금 맞아요. 돌아가는 양상이. 근데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 드시나요? 아니 정말로 나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까지 제가 아무리 약간 제가 중도 보수적이고 그렇지만은 거기까지는 되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적인 시스템을 지켜가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럼요. 이건 사회적인 시스템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만큼 대한민국을 짓밟고 있는지 어디까지 짓밟아야지 진짜 속이 시원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짓밟았는데도 저기 가서 국회의원 40명 정도 가가지고 그 앞을 지키겠다고 저러고 있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만약 이렇게 하고 있다 쳐봐요.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아 이해되네. 위원정당 신청 벌써 들어갔을걸요? 당연하죠. 네, 벌써 들어갔을 네. 거예요. 네. 아니 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난 도저히 그렇게 생각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니까 저는 그게 참 황당하기도 하면서 너무 두렵기까지 합니다. 근데 솔직히.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그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하고도 이제 소통을 한 내용이긴 한데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는 결과적으로는 3주 연속 국민의힘이 조금씩 지지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7% 정도에서 지금 34%까지 3주 연속 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를 또 우리가 같이 그건 뭐 봐야 이재명 되죠. 대표 때문이라는 점 그렇죠.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조기 대선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지지자들도 이걸 지금 윤석열하고 정상적인 보수 지지층하고 약간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쪽은 오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자기에 대한 지지율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지지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버티고 있으니 우리 지지자들이 힘을 갖고 힘을 네. 내는구나 이렇게 이거 생각하고 오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독이라는 오독을 거죠. 진짜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보수가 윤석열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정상적인 보수는 그냥 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저쪽은 우리가 이거 다 개멸해 버리면 이재명 대표가 너무 그냥 또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건 또 싫다는 못 보는 거야. 거지, 그죠? 그건 네. 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재명만 아니었으면 지금 아마 저렇게 지지율 안 나왔을걸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있고 사실은 네. 말씀하신 대로 중도에 있는 분들이 답을 하지 않는 거 그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 이제 국가적으로 큰 이제 재난이 있었잖아요. 그런 순간이 오면, 그러니까 국가적인 큰 참사가 있을 때 또 보수가 집결하는 이슈가 좀 있대요. 그래서 네, 사실은 네, 이번 네, 주까지도 네. 조금 맞아요. 올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하면 사실 보수가 괴멸하거나 공멸하지 않는 상황은 참 감사한 거죠. 어쨌든 우리가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리고 경선 이후에 가장 흠결 없는 후보자가 단독 경선에서 1등을 했을 때 근데- 밀어줘야죠. 근데 문제는 제가 네. 걱정되는 건 진보는 다 뭉쳐 있어요. 진짜. 그렇죠. 뭐 조국혁신당이든 뭐 기본소득당이든 뭐 진보당이든 뭐 민주당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그 염원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지난번 대선에서 네. 사실 심상정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아니 근데 지금 보수는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이 그냥 그 짧은 임기 동안에 다 찢어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선거 연합체를 다 해체시켜놨어요. 맞아요. 참 그것도 능력이야. 그러니까. 아니 자기를 찍어줬던 모든 그 선거 지지자들을 다 분리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의사들 표도 잃어버려. 의사, 군인 잃어버려. 예. 뭐가 있죠? 지금 이준석. 도 마찬가지. 네, 2030 개혁신당으로도 잃어버려. 다 네. 나가버려. 원래 정치는 구가 다르고 일만 같아도 같은 동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론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기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인데 네. 구가 하나가 틀리면 그것도 동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것만 있냐? 근데 선거만을 따져 보면 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선거만을 보면. 근데 지금 보수의 지지자들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선거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네. 그 이대로는, 얘기 계속 하셨어요. 예, 무조건 진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제 했던 말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보수 진영에 대한 책임감 전혀 없다. 전혀 없죠. 아니, 전혀 없다. 지금 오늘 40명 나가신 분들도 진짜 진영에 대한 책임감이 1도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자기들은 뭘 지키기 위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지키기 위해 나간 거예요, 진짜로? 아니면 보수라는 세력을 지키기 위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아니 조금이라도 상식 있는 보수에 있는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똑같이 얘기한다니까요. 지금은 빨리 윤석열을 선을 긋고 이제는 국민의힘이 뭘 더 잘할 수 있다. 우리 보수 진영이 뭘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보수 진영이 어떻게 선거를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 내가 봤을 때 진짜. 아, 참 그러니까요. 그 왜 알리바바가 40명의 도둑인가? 나도 그 생각했었는데. 그 얘기 예. 여러분들 글을 저도 그 보니까 생각했어요. 술통과 41명의 예. 국민의힘 저도 의원들. 어저께 40명 나갔다길래 딱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네, 아이, 그쵸. 도둑놈들 진짜 세금 그리고 제 가까우신 분이 그 얘기하던데 네. 윤석열은 도대체 맨날 우리 세금으로 왜 저러고 있냐고. 다 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거에. 그렇죠. 예. 아니 혈세. 예. 우리 돈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우리 세금 많이 낸 돈으로. 그래서 그 앞에다 그 차 저렇게 블록 세워놓고 그러니까요. 미니버스 세우고. 예, 거기 해놓고 거기서 잘 처먹고 또 밥은 또 잘 먹고 있겠지.